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정책론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2쪽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이 부동산 시장의 실패와 관련이 없는 거죠. 자, 이 시장의 실패는 이 정부가 우리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정부에 있어서의 이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이유라든지 그리고 이 필요성, 이 정부에 있어서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라든지 근거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데,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중에서 우리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야겠죠. 자, 이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인 우리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 있겠죠. 자, 이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 중에 우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죠. 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우리가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 평균 비용이 체감하는 현상이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독점 또는 과점, 이 독과점 같은 이 불완전 이 경쟁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자, 외부 효과가 또 존재하는 경우, 또 공공재가 또 존재하는 경우, 또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이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가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역성택이 나타납니다. 자, 1번 공급의 독점. 독점은 어떻게 돼요?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고,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에서 나타나죠. 자, 이 공공재에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특성이 있거든요. 이 소비에 있어서의 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나타납니다. 이 소비의 이 비경합성, 또 비배제성인데, 이 우리가 공공재의 사용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이 무임 승차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무임승차자 문제 관련이 있겠고요. 자,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의 비대칭 관련이고, 완전 경쟁이 5번이 정답이죠. 완전 경쟁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이상적 형태의 시장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묻죠. 자, 사적 시장에서의 시장 질서는 이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을 우리가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자,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적정한 자원 배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 현장 자원 보존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사적 이익은 이 공적 이익보다 작기 때문에 현장 자원 보존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우리가 필요하고, 또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 효과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이 지역 지구제에 있어서의 목적은 마이너스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 지구제, 자, 이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겠죠. 이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인 이 부의 외부 효과,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시를 해줘. 여기에 플러스 이 정이 아니라는 거. 자,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부의 외부 효과지 정의 외부 효과가 아니다.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4번 정답이고, 정부는 사회적 후생,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주거복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주택시장에는 시장 실패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이 개별 주택에 분양하는 주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어떻게 돼요?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 돼요? 이 재개발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하죠. 주택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이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에 하니까 틀렸죠. 정부 어떻게 돼?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 주택시장의 진출입이 우리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을 띄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제약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자, 4번 정답이고, 지역별로 주택 보급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적정한 주택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죠. 따라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소득 재분배, 누진세를 부과한다든지 주거 복지 증진 등 우리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인 경우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이 공공재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민간의 시장 기구에 생산을 맡겨두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공공재에 대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과소라는 거 한 3번 출제했죠.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네요. 과소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 있고, 중상층 이상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주택법 제5조의 2회에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할 때는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죠. 그래서 여러분 중상층 이상의 주택 수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 자, 외부 효과로 인해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해서 우리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맞는 질문이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에는 부동산 거래를 우리가 규제하거나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이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뭐 지역 지구제가 되겠죠. 자, 공공재는 무임승차 행위로 인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여 적정한 양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자, 생산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상태보다 과소 생산되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외부 효과의 개념도 많이 출제하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 개념 많이 출제합니다.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즉 시장 어떻게 돼요?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도 있죠. 이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플러스 정해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 하죠. 이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고 하고, 또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마이너스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 부의 외부 효과에 있어서, 자, 이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소비 과정과 이 생산 과정에서 우리가 외부 효과를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소비 과정과 생산 과정에서 외부 효과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 과정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죠. 생산 과정에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이 사회적 비용이 이 사적인 비용보다 우리가 크게 나타납니다. 즉, 이 공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은 비용에다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물질을 한 단위 더 우리가 제거하는 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외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이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우리가 균형, 시장에서의 이 균형 생산량이 되겠죠. 이 균형 생산량보다 어떻게 돼요? 외부 비용, 각 생산량 수준에서 우리가 외부 비용이 이만큼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우리가 외부 비용, 이 화살표가 외부 비용인데 외부 비용만큼 사회적 비용은 더 각 공급량 수준에서 더 높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시장에서 균형만큼 생산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뭐가 되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더 많이 과다 생산됩니다. 과소가 아니라 과다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해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출제를 했네요. 4번 정답이죠. 과다입니다. 자, 5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지 못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을 정부의 실패라고 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6번 외부 효과, 여러분 요즘 계속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자,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마이너스 외부 효과란 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효과를 말하죠.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주거 지역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장이 들어서고 아무런 보상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인근 주민들에게 우리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맞는 지문이고, 고궁 옆의 주택은 고궁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정의 외부 효과를 갖고 있으면 이 경우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편익이 증가되죠. 사회적 비용이 아닌 사회적 편익이 증가를 우선 어떻게 돼요? 하게 되죠. 그래서 3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는 것. 자, 외부 효과는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비동질적인, 예를 들어서 뭐 주거용, 공업용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동질적인 부동산 이용은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역 지구제를 통하여 방지하는 것이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람직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외부 불경제에 대한 이 규제는 이 공급 곡선을 어떻게 돼? 세금 규제를 한다.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서 임대료 상승을 줄여야죠. 좌측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입니다. 공급의 감소를 가져오거든요. 자, 좌측 동그라미 치시고, 자, 2번 외부 불경제에 대한 규제 효과로 기존의 투자자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초과 이윤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세금 부과로 인해서 생산비가 상승하면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우리는 임대료의 상승을 가져오죠.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적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한 방법밖에 없다 하니까 틀렸죠. 자, 이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안. 자, 이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죠. 해결 방안으로서는 우리가 사적인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자, 이 사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우리 코우즈 정리, 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하는 코우즈 정리가 있고, 우리 시장적 접근을 통한 우리가 간접 규제가 있죠.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하는 게 있고, 또 직접 규제가 있는데, 요 두 가지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 사적인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 외부 경제가 발생을 하면은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죠. 자, 예를 들어서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하면 쾌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가 증가해서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죠. 맞는 질문이죠. 지역지구제는 외부 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정답입니다. 자, 8번 문제 갑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1번 개념이고,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은 그 주변 주민들에게 우리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이라든지 진상 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죠. 이 소송에 따른 법적 비용이죠. 자,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은 부담금을 부과한 금액만큼 생산비가 증가하여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급이 어떻게 돼? 감소를 하겠죠. 4번 맞는 질문.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은 우리가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우측이죠. 좌측이 아니라 수요가 증감으로써 수요 곡선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좌측이 아니죠.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 곡선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하고 주택 거래량 증가합니다. 5번 정답이 되겠죠. 자, 외부 효과에 대한 개념을 계속 묻네요. 자, 9번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외부 효과 개념이죠.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외부 효과에 있어서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형상이 아니라 핀피죠. 여러분 시험에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데, 자,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바로 여기서 또 출제했었죠.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형상이죠.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그래서 핀피 형상. 핀피 형상이 나타나죠. 이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바로 뭐죠? 님비죠. not in my 우리가 backyard. 그래서 우리가 님비 형상은
님비 형상은 바로 마이너스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형상.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죠.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 예를 들어서 공장인데 이런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서 인접 지역 간의 토지 이용의 상충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제한하는 경우에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죠. 예를 들면 주거용,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상충되겠죠. 자,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외부 효과는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 생산 과정에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 기술을 혁신시키는 기업을 예를 볼 수 있는데 이 사회적 우리가 비용보다는 여기서는 사적 비용이 크죠. 기술 파급 효과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양보다 더 적게 생산을 하죠. 여기는 과소 생산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맞고 2번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인 경우에는 과소가 아니라 과다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죠. 3번 정답. 외부 효과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제3자에게 편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죠. 자, 외부 효과 문제를 정부의 개입이 없이 우리가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명백하게 부여해 줌으로써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코주정의죠. 코주정의는 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재산권 부여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정답입니다. 자, 11번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마이너스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 자, 세금을 부과하면은 생산비가 상승을 하여 우리는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가격이 상승하죠. 그래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맞는 지문. 정의 외부 효과인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면 이 쾌적성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지역지구제나 토지 이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하니까 틀리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부동산의 부동성과 영속성, 인접성의 특성은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시장에 많이 껴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 여러분 지나치게 많이 생산, 밑줄 지나치게 많이 생산이라는 것은 과다 생산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비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술이나 담배를 피는 거죠. 소비 과정은 편익이죠. 이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인 편익이 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외부 효과, 이 교육 서비스와 같이 이 사회적 이 편익이 사적인 편익보다 크면은 이것은 정의 외부 효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과다 소비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과소 소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외부 효과는 시험에 잘 출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공공재는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이 존재한다. 이 소비에 비경합성이 나타나죠. 자, 본인이 소비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편익이 줄어들잖아요. 자, 공동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소비하는 겁니다. 자, 소비의 비경합성이 우선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구합니다. 수평이 아닙니다. 수직. 공공재인 경우는 수직입니다. 자, 그래서 비 맞는 지문 주의해 두시고 모든 소비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죠. 왜냐? 바로 공동 소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A, B, C 모두 관련이 있죠. 5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소비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 공공재의 사용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죠. 소비의 비배제성이죠. 그래서 A는 우리가 비경합성, C는 비배제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13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재의 소비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고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은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 자, 밑줄은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 밑줄 여기 틀렸죠? 과소 생산합니다. 2번 정답.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고 공공재의 경우 예를 들어서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인 경우에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고요. 잘 보존된 산림은 어떻게 돼요? 현장 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재화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분 공공재에 대한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우선 한번 확인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지역지구제인데 지역지구제 목적이 1번 나왔죠.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자, 1번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마이너스 외부 효과 포인트라는 거. 자,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죠. 용적률, 건폐율 제한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도시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우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죠. 자, 개념 작년에도 출제한 개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중 도시지역은 4가지겠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에는 뭐가 있죠? 우리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작년 시험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출제됐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 하나의 우리가 도시 지역 내에서 미관지구, 고도지구, 중복지구, 중복으로 지구, 용도지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5번 정답. 자, 15번 다음은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에 대한 것이다. 가장 관계없는 것. 성과주의 지역지구제는 지역 환경 여건의 수용력을 고려해서 공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업소에 대한 총량을 규제하는 수단. 총량 규제가 포인트입니다. 맞는 지문. 계획단위 개발을 PUD라고 하죠. PUD 계획단위 개발. 자, 이 미국에서 교외 주거단지 개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개발업자는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공은 전체적인 개발 밀도, 기반시설 여건을 확인한 이후에 우리는 인허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재정적 지역지구제는 민간에 의한 개발로 인해서 도로 등의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반시설을 국가에 귀속하게 하는 제도로서 계약적 지역지구제라고도 하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개발권 양도제를 TDR이죠. 자, 이
토지 이용 규제의 결과로 재산상의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손실이 발생한 지역에 우리는 개발권을 부여하고 이 개발권을 우리는 다른 지역에 판매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죠. 자, 4번 개념 맞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우리가 도심의 주상 복합 건물이나 리모델링 주택에 대해서 용적률을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여 부여함으로써 도심 공동화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의 인구가 더 집중이 되죠. 그래서 도심의 공동화를 오히려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지역지구제, 우리가 보상지역지구제도 또는 유인지역지구제의 대표적인 제도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우리가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이죠. 그래서 여러분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개발이 억압되는 지역은 지가가 하락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우리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 밑줄은 도시 지역 중에서 밑줄. 여러분, 도시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용도 지역, 별개 용도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 중에 하면 안 되죠. 도시 지역 중에서 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밖에 없습니다. 도시 지역 중에서 들어가서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우리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도시지역 중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서 틀린 지문이죠. 따라서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또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개발 이익이죠. 다음은 개발 이익 환수의 필요성과 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자, 이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인데 도시화, 산업화, 경제 성장 등의 거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토지 이용 규제의 변화 같은 미시적 요인과는 무관하다. 여러분, 미시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주거 용지를 상업 용지로 변경시킨다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개발 이익이 발생하든 언제 어디서든지 밑줄, 여기 틀렸죠. 개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개발 부담금 외에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나 공영 개발에 의한 기반 시설 확충 등도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이죠.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은 세금을 통한 과세적 수단과 세금 이의 방법을 통한 비과세적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질문이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과밀 부담금은 개발 이익 크기에 따라 부담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이 개발 우리가 이익 환수 수단이다 얘기하니까 틀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말합니다. 이 개발 이익 환수 수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공공의 개발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는 개발 이익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공공의 개발 사업자가 공영 개발을 할 경우에 우리는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우리 개발 이익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18번 개발 제한 구역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